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이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우리 이민석 학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이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학장님께서 이제 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이제 설립하신 지 2019년 12월에 이제 설립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쭉 이제 후진을 양성하시고 그 이전에는 또 국민대학교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셨다고 들었는데 학장님께서는 IT에 관심을 가지신 지가 언제부터인지 궁금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무슨 회로 만들고 라디오 만들고 이런 거를 취미로 계속 했었거든요. 라디오. 예, 그렇죠. 그러다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그때까지는 책으로만 보던 컴퓨터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바로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이제 유행하는 것처럼 그때 컴퓨터로 뭘 할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부 때부터 회사들이랑 일을 진짜 많이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배웠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도 그때 이제 하드웨어도 없었으니까 하드웨어도 네.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한 95년, 96년 뭐 그때쯤부터는 네. 이제 소프트웨어만 주로 배웠습니다. 거의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그렇죠. 예, 소프트웨어를 쭉 해오신 건데 또 그때 IT 산업에 이제 붐이 일어나면서 뭐 거대 포털 사이트인 뭐 다음이라든지 뭐 네이버 또 맞습니다. 그때 만들어졌고 뭐 맞습니다. 최근에는 뭐 스마트 기기가 발달하면서 뭐 웹이라든지 예. 앱 개발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이 기기 발전으로 저는 솔직히 이제 IT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럼요. 예,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되게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일상적으로 이제 현실 일선에서는 개발자 많이 부족하다라고 얘기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세상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가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게 사실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소프트웨어 수요가 더 많아지고 나서 더 커졌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지금 대학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나오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대규모로 양성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민간에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건 좀 늦게 가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2019년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에 500명씩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배출하자. 500명씩. 네, 500명이면은 보통의 이제 그 소프트웨어 전공이 많은 대학들이 네. 100명에서 150명 정도 되거든요. 아, 정말 많은 학교가 네. 이제 150명 정도 되는데 그런 학교들을 한 5개, 6개 정도 되는 규모인 거죠. 그래서 1년에 500명씩 양성을 하기로 돼 있고 지금 한 1000명 정도 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0명의 네. 이제 학생들 공부해서 앞으로 나와서 이제 개발자로 일을 네.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배웠던 뭐 학생들 지금 2년째 아카데미가 운영 중인데 이제 학생들의 반응이라든지 교육 이제 효과는 어떤지 궁금해요. 저희가 교육 자체가 대학에서 보통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강의를 하고 시험 보고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강의가 없고요. 교재도 없고요. 오. 또 학비도 없어요. 학비도 없다고요? 예, 저희가 학생들한테 월 100만 원씩 지원금을 줘요. 와. 소프트웨어만 열심히 하라고. 그 이제 강의가 없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학생들이 동료 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 동료 학습이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문제를 서로 이해를 하는 것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 시각을 서로 메꿔가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론도 그렇게 배우고 실제 결과물 평가까지 그렇게 해서 같이 배우고 네. 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도 없고 강의도 없이 학생들끼리의 이런 네. 학습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익숙한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럴 수 이게 있죠. 네. 이 동료 학습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그러니까 동료 학습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뭔가 강의를 듣고 답을 맞추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현실의 문제들은 주어진 문제가 있고 그거에 답을 맞추는 이런 형식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네. 아마 야간 자율학습 이런 거 많이 했을 거예요. 맞아요. 모여갖고 이제 공부하고 옆에서 졸면은 뒤통수 때려서 깨워주고 하는 그런 거랑은 완전 다르고요. 그거는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거고 네. 실제 동료 학습은 뭐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문제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논의하고 서로 질문을 하고 또 내가 먼저 안 겠으면 가르쳐주고 하는 방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다양한 시각이 있잖아요. 그쵸. 또 해결하는 방식에도 다양한 시각이 있고 그 시각을 서로 메꿔가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론도 그렇게 배우고 실제 결과물 평가까지 그렇게 해서 같이 배우고 네. 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내가 아는 걸 알려주고 또 내가 예. 모르는 건 또 다른 학생들한테 같이 배워서 이제 가는 약간 맞습니다. 이런 거를 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야,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뭐 좋은 동료들이랑 뭐 지원금도 받으면서 예. 이렇게 공부할 수 있을 만큼 뭐 소프트웨어 혹은 뭐 이제 인공지능 교육이 우리나라에도 절실해지고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학장님께서는 이런 뭐 소프트웨어 이런 인공지능 AI 교육이 각광받는 이유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세상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네. 공기 반, 소프트웨어 반 아. 이렇게 숨 쉰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공기 반, 예. 소리 반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반. 예. 그래서 이미 소프트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지금 엄청나게 실험이 되고 있거든요. 많은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떤 문제를 새로 풀 수 있을까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고 점점 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인공지능 중심으로 세상이 바뀌어 갈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술도 발전하겠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그쵸. 인공지능이랑 엮어갖고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잖아요. 그쵸, 이 그쵸.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비대면으로 모든 거를 이렇게 밀어넣는 아, 상황이죠. 그쵸, 그쵸, 그쵸. 비대면이라는 게 온라인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도 필요하고 그 외에 이제 온갖 종류의 소프트웨어 도구가 필요하게 됐는데 그 상황이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자 또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을 더 요구했고 사람들은 이제 거기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소프트웨어 만들든 아니면 그 소프트웨어를 쓰던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결국 원래 이제 소프트웨어가 발전해왔지만 이 코로나라는 상황 자체가 예. 이런 상황을 더 빨리 앞당겨 맞습니다.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요즘 뭐 초등학생들부터 예. 뭐 코딩 교육을 받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 정규 교과에는 인공지능과 예. 미래사회라는 과목도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뭐 소프트웨어 AI 교육을 통해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뭐 기를 수 있다라는 게 또 예. 얘기들이 많은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해요. 실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문제를 잘게 쪼개고 계층화하고 그 다음에 추상화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 절차적 방법을 제시하는 거를 이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잘 정리해서 펼쳐서 설명하는 역량을 우리가 계산적 사고,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거가 잘 되면은 소프트웨어를 잘하게 돼요. 아, 근데 거꾸로 네. 소프트웨어라는 도구, 코딩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면은 계산적 사고 역량이 거꾸로 잘하게 돼요. 오. 그렇기 때문에 코딩이라는 도구를 써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경험이 쌓이면은 거꾸로 그 역량이 생겨요. 그래서 코딩 교육이 되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인공지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은 데이터로 정의가 되는데 그 데이터를 보는 법을 배우게 돼요. 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 또 인공지능 교육 이런 교육이 아까 이제 많은 문제를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런 역량이 필요하게 되고 그 역량을 수업에 이제 배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마련되고 점점 더 강화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뭐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이런 절차적 사고 그리고 예. 계산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건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저나 다른 뭐 이제 맞습니다. 일반인들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글을 읽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해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문해력이 필요한 거와 똑같이 컴퓨터 사용 능력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해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작가나 기자나 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일에 소프트웨어가 많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소프트웨어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많은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공지능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문제는 자기가 가진 전문 영역에 있지만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랑 소통하는 방법, 그 사람한테 내 문제를 잘 설명하고 내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는 소프트웨어 역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 결국
어쨌든 뭐 개발자만큼은 아니더라도 예. 그들과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그만큼만 이제 되더라도 충분하다라는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학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 디지털 인재란 어떨지 궁금해요. 디지털 인재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문제. 그 문제 근처에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문제하고 사람에 공감하는 역량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는 잘 공감력은 키워지지 않는 건데요. 네네. 그 공감하는 사람이 우선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인공지능도 빨리 발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술들에 대한 호기심을 늘 갖고 있어야지 음... 더 쉽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디지털 인재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호기심.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엮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디지털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갖고 뭔가 내가 딱 적극적으로 딱 이제 해결하는 그런 이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이제 딱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학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꼭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의 유형이 있으실까요? 사실 실제 모든 사람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개발이 이제 어려운 영역도 있고 쉬운 영역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분야에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식의 깊이도 다르고 한데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각자 가진 문제가 뭔지를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내가 가진 문제가 쉽게 소프트웨어로 해결될 수 있으면은 어떤 도구를 쓰든 자기가 개발하든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문제 어려운 문제는 소프트웨어도 이제 어렵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자기가 해결을 못하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한테 의존을 하게 돼요. 자기는 문제를 갖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내가 해결해 버리고야 말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시작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자기가 배워가지고 진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요. 그 과정에서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기 몸에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완전 대박인 거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직접 많은 거를 해낼 수 있고 정말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좀 궁금하긴 한데 우리 학장님께서는 디지털 인재 맞는 그런 인재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디지털 인재가 되려면은 이제 공감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에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창의성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 능력은 꽤 부족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를 듣고 이해하고 또 관찰은 되는데 그게 내 문제처럼 느껴지진 않는 거죠. 그래서 훈련된 그 공감 능력이 일부 있지만 이제 머리로는 공감을 하는데 가슴으로는 공감을 안 하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이제 조금 감점이 될 거고요. 기술적 호기심은 어릴 때까지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라 하면 되게 40대 뭐 초중반 뭐 그때까지는 지금 40대 초중반이신 걸로 알고 아닌가요? 예. 고맙고요. 그게 이제 잘하면은 누구나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하면은 호기심의 그 폭은 되게 넓어졌는데 특정한 영역에 깊이 파는 호기심 부분은 이제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디지털 인재에 적합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마이너스가 생겼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이미 저는 충분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시는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보시는 이제 뭐 개발자를 꿈꾸는 분들이 이거를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렇게 중요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황이 저희가 보면은 20, 30년은 좋게 가고 어쩌면 영원히 갈 것 같거든요. 소프트웨어 개발이 원래 이제 중요해진 시점에 이르렀고요. 소프트웨어 역량이 우리 회사에 부족하면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물이 들어오는 건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 그렇죠, 저어야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자기가 가진 어떤 전문성을 유지한 채로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키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 영역에 들어와서 개발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로 축하를 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한테도 이 영역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우리 학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이민석 학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